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비록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 인간의 눈에는 역시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감각으로서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것이 정직한 실감이다. 또 그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는 시속 160km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구는 정지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다. 이와 같이 실감과 진상이 크게 다른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영적인 것에도 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 지상이라는 3차원의 물적 생활의 습관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그 착각이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실감은 실감으로서 어쩔 수 없지만 진실의 상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좋은 예가 자동서기 현상이다. 영능자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 속속 문장이 이어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보아도 영이 옮겨와서 손을 직접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그러한 경우가 전부다는 아니다. 고급령으로부터의 통신에는 왕왕, 리모트 컨트롤식으로 영파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신자는 고급계에 있는 것이다. 이 고급계라는 말 자체에 대해 인간은 도대체 하늘의 높은 것을 상상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상적 감각에서 생기는 착각이다. 지상의 언어로는 어쩔 수 없이 높다, 낮다 혹은 향상, 하강이라는 따위의 용어로밖에 쓸 수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바이브레이션의 문제이다. 어느 때 참석자의 한 사람이 실버버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타계 직후의 유계에서 다시 향상된 고급령이 인간과 교신할 때 유계까지 내려옵니까? 이에 대해 실버버치는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놀란 모양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나름의 수단만 찾으면 어떤 고급인 계에서도 직접 통신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는 바이브레이션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실버버치가 입신한 바바넬의 입을 빌어 말할 때는 직접 실버버치가 바바넬의 신체에 묻는다. 신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오라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실버버치란 그 바바넬에게 묻고 있는 인디언 그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다. 즉 인디언은 자기를 실버버치라 이름하여 유계보다 훨씬 높은 계의 존재로서 파장을 낮추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숨이 막힐 만큼 고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지만 달리 보면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든 파장을 낮추어 직접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영매적 소질을 지닌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중간적 존재에 의한 중계를 필요로 할 만큼 고급인 계의 스피릿으로 보아도 좋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신도 절대로 멀리 떨어진 높은 하늘의 어딘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교련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방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실버버치는 말한다. 모든 것은 바이브레이션의 문제이다. 바이브레이션을 통해 얼마만큼 전해지느냐의 문제이다. 당신들은 영매의 입을 통해 나온 것밖에 모른다.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비유해보면 전화로 말할 때와 같다. 당신은 단지 수화기에다 말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수화기로 듣는 것뿐이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가 상대에게 전달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이 적용하고 있다.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나 전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화로 말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고령 현상도 이와 같다. 당신들은 영매를 통해 듣고 우리들도 영매를 통해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도중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다. 이 교령회를 위해 많은 스피릿이 작동하고 있다. 발달 정도도 갖가지이다. 일부에는 지상에 가까운 가분히 물질성을 갖춘 스피릿이 있다. 그런 스피릿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빛이 빛나는 천사의 일단도 있다. 원래 속해 있는 높은 세계에서의 생활을 희생하고 지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많이 영적 진리를 지상에 전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아직도 그것은 어두운 밤의 반딧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래도 더욱
그러한 신의 사자가 바쁘도록 이 작은 방을 찾는 것은 여기가 훌륭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훌륭하다는 의미는 건물이 크다던가 높고 넓다는 것이 아니다. 지상의 진리라는 이름의 빛을 주입하는 통로로서 여기가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다. 이러한 서클에서만 지상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여러 스피릿을 비롯하여 오늘 밤에도 5,000명의 영이 여기에 모여 있다. 당신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령회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영도 있으며 이러한 장소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다가 오늘 처음 견학하러 온 영도 있다. 또 영매를 통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공부하러 온 일단도 있다. 세계 각지에서 와 있다. 이 세계에서는 지상에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성행되고 있다.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의 연구 과제이다. 그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작동을 걸고 있다. 자기는 의식 못해도 영계에서의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위대한 과학자나 발명가, 그리고 교육자도 근본을 캐면 영계의 스피릿의 실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칙, 발명, 사상이 지상에 전해지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지 어디에 누구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이다. 우주는 그 모두가 협조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 한 사람만의 일이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스피릿은 영단을 조직하는 것이다. 목적에 기묘한 스피릿을 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변자가 되어 지상에 작동을 건다. 나도 내가 소속하는 영단의 마우스 피스이다. 영단의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 자기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척된다. 일의 성과는 그러한 영단 전체의 힘을 결집한 결과인 것이다. 성과가 훌륭하다는 것은 영단의 조화가 훌륭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영매의 됨됨이 좋다는 것이 영매와 지배령과의 조화가 좋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틈이 생긴다.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이다. 연주하는 악기는 각각이 달라도 하모니만 잘 맞으면 하나의 훌륭한 심포니가 된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틀린 음정을 내면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린다. 조화가 중요한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실버버치의 교령회 열린 장소는 런던의 소재한 단층 아파트의 한 방이었다. 언제나 쓰고 있는 의자에 앉아 입심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무 특색도 없는 방에 천사의 일단을 시작으로 과학자, 화학자, 기술자, 연구생, 구경꾼 나중에는 어중이 떠중이까지 5,000명이란 스피릿이 모여 있었다. 실버버치가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뜻을 알 듯도 하다. 실버버치의 교령회는 사적인 것으로서 출석자도 10수명의 일정한 멤버로 제한되며 여기에다 특별히 초대된 사람을 2~3명의 자리를 함께하는 지극히 소규모의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큰 회장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공개교령회라는 것이 자주 열린다. 영능자가 단상에 올라 스피릿으로부터 보내온 메시지를 차례로 출석자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모임에는 무수한 영이 떼지어오기 때문에 대후령단은 영능자의 주위를 둘러싸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한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재촉하는 스피릿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고심한다고 한다. 그토록 배려를 해도 떠중이나 분수를 모르는 탄원자가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 한마디만이라도 좋으니 말하게 해달라고 심하게 조른다고 한다. 고급 영단의 보호를 받는 영매가 이 모양이니 영능자나 초능력자라는 것만으로 무절제하게 열리는 모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고령회 전체의 이면을 소개한 것이지만 실버버치가 바바네를 지배하여 말하는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실버버치에게 듣기로 한다. 당신들이 사는 물질계는 활기가 없고 둔탁하다.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파장을 낮추어가는 도중에 고급계와의 연락이 끊어지는 수가 있다. 비유한다면 이렇게 지상에 내려온 나는 새장 속의 새와 같다. 용무를 마치고 지상에서 떠나갈 때의 나는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끝없는 우주의 저편으로 즐겁게 날아간다. 죽음이란 것은 새장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내가 당신들과 연분이 있는 스피릿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부탁받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바이브레이션으로 바꾸어 메시지를 받는다.
그때의 나는 단순한 마우스피스에 지나지 않는다. 상태가 좋을 때는 연락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 방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혼란이 생긴다. 갑자기 연락망이 끊어지고 나는 급히 다른 메시지로 바꾼다. 바이브레이션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개인적 메시지인 때는 스피릿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들린다. 그것은 이렇게 내가 영매를 통해 말하고 있을 때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바이브레이션으로 스피릿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급계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다른 의식의 스위치를 같이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상징이라든가 영상, 직감이라는 형태로 인상을 받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영매가 스피릿으로부터의 통신을 받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때의 나는 실버 버치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의식보다는 더욱 높은 차원의 의식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이 영매의 머릿속에 있는 사용하는 말수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영매의 영적 발달 정도에 의한 제약도 받는다. 영매가 영적으로 성장해주면 그 목만큼 그때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 영매의 뇌 속 어디에 어느 단어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 전에 준비한 사상을 전부 표현할 수 있다. 이 영매를 통해 말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과 연결된 다른 필요 없는 단어까지 같이 나와서 곤란했다. 필요한 단어만 집어내기 위해서는 뇌신경 전체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재도 영매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용어 그것은 영매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도 착색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사상이 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 당신들 서양인의 정신 구조는 우리들 인디언과는 크게 다르다.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된다. 우선 그 조직을 공부한 뒤 영매적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잠자는 틈을 노려 그 영체를 사용하여 시험해 본다. 그러한 훈련 끝에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의 신체를 사용해 보면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한쪽에서 여느 때와 같이 심장을 고동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를 신축시키고 뇌의 전신경을 적당히 자극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잠재의식의 흐름을 막고 우리들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쉬운 일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조작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숙달의 상괴라는 것이다. 어린애가 걷게 될 때 가지에는 한 발 한 발 전의식을 집중한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히 발이 나가게 된다. 내가 이 영매를 컨트롤하게 될 때까지 역시 같은 경과를 거쳤다. 하나하나의 조작을 의식적으로 하였다. 지금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그때까지의 생활에 의해 작용하는 데 하나의 습성이 있다. 일정한 방향, 일정한 생각, 일정한 패턴을 보내고 있다. 그 잠재의식을 사용하여 우리 쪽의 사상이나 아이디어, 단어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일단 멈추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비슷한 생각이 잠재의식에 있다면 그 흐름으로 바꾼다. 레코드와 같은 것이다. 그 흐름에 태우면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나온다. 새로운 생각을 말하려면 새 레코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방에 들어오는데 벽은 그다지 장애가 안 된다. 나의 바이브레이션에 있어서 벽은 물질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영매의 오라가 굳은 벽처럼 느껴졌다. 나의 바이브레이션에 감응하기 때문이다. 물론 내 쪽은 바이브레이션을 낮추고 영매 쪽은 바이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 그것이 잘 되게 될 때까지에는 15년이 걸렸다. 이렇게 하여 영매의 오라 속에 들어있을 때는 마치 감옥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동안은 영매의 오감에 지배된다. 어둠 속에서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발은 쓸 수 없다. 내 일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연습하지 않았다. 뇌와 손의 사용 방법만을 연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스피릿이 메시지를 보내는 수가 있지만 그때는 영매의 귀가 아닌 내 자신의 영이로 듣는다. 모든 것은 오라의 문제이다. 나에게는 나의 오라가 있고 영매의 오라보다 영민하다. 그 오라에게
다른 스피릿이 메시지를 보낸다. 그것은 말하자면 전화로 상대에게 말하면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두 개의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는 안 되지만 바꿀 수는 있는 것이다. 일문일답. 영언현상은 영이 영매의 신체 속에 들어가 말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대개의 경우 오라를 통해 조작한다. 영매의 발성기관을 사용하는가? 사용하는 수도 있다. 아직 나는 이 영매의 발성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만들려고 생각만 하면 나 자신의 발성 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 나의 경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이다. 나의 경우는 이 영매의 잠재 의식을 나 자신의 것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온 몸의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영매의 의지까지 내가 대행하고 영매의 동의를 얻은 후의 이야기지만 한참 동안 신체를 맡는 것이다. 끝나고 내가 물러나면 영매의 의식이 회복되어 평상 상태로 돌아간다. 영매의 영체를 사용하는 수도 있는가? 있지만 그 영체도 항상 육체에 연결되어 있다.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스피릿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참석자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다.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나 마음이 사랑이라는 마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생각에 충만된 스피릿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연계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배려를 하는가? 물론이다. 항상 방해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들 참석자와의 조화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해 조직된 훌륭한 영단이 있다. 영매는 책을 읽고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영매 능력에 자신을 갖고 그것 하나로 승부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영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매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의 경험의 축적이니까 공부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훌륭한 영능자가 되려면 생활면에서도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생활 태도가 훌륭하면 그만큼 신의 도구로서도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활 태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내부에 묻고 있는 신성이 보다 많이 발휘되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발휘되고 있는 인간성 그것이 영능자로서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 이야기는 영격이 높아질수록 영능자로서도 향상된다고 말해도 좋은 것인가? 물론 그렇다. 생활면에서 훌륭하면 할수록 영능도 훌륭해진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무엇인가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은 큰 일을 못한다. 이 말은 이처럼 영계에서의 생활을 희생하고 지상에 돌아오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타계한 육신이나 조상령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버리는 일이 없다. 말하자면 애정이 닿는 거리를 반경으로 한 원의 범위 내에서 항상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당신들을 움직이고 있다. 필요할 때는 강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들이 공포나 고민, 걱정 등으로 마음의 벽을 만들어버리고 외부로부터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영까지도 흘러들어 번진다. 조용한 마음, 편안한 기분, 희망과 신념 그리고 자신의 찬, 맑은 분위기에 쌓여 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많은 영이 모여든다. 우리들 영계의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인간과의 접촉을 찾아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는 그 인간의 분위기, 성장에 대한 평가, 진화 정도에 달려 있다. 영적인 것에 일체 반응하지 않는 인간과는 접촉할 수 없다. 영적 자각, 깨달음, 영적 활기가 있는 사람과는 곧 접촉이 취해져 일체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한 사람은 스피리추얼리스트에만 한하지 않는다. 지식으로서의 스피리추얼리즘을 몰라도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종교의 차이, 민족의 차이, 주의 주장의 차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냉정하고 조용한 맑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영계에 사랑하는 사람들, 조상령, 고급령으로부터의 원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공포, 고민, 걱정 등 이러한 생각이 가장 나쁘다. 그러한 영에게 여기서의 마음이 통하는가? 일괄적으로 예스라고도 노라고도 말할 수 없다. 혼의 진화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파장의 문제이다. 만약 쌍방이 거의 같은 정도의 단계에 있다면 통한다. 그러나 너무 거리가 있다면 전혀 파장이 감응하지 않으니까 통하지 않는다. 타계한 사람을 너무 걱정하면 영계에서의 향상에 방해가 되는가? 지상의 인간에게는 영계에 있는 인간의 진보를 저지할 힘은 없다. 스피릿은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 향상되고 진화한다.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다. 세속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명상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건가? 좋다는 말의 뜻, 나름이다. 세속에서 떨어진 생활은 심령의 발달에는 적합하고 그 의미로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세속으로부터 초연한 생활 태도가 훨씬 위이다. 말하자면 영적 자각에 입각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향상을 통해서 동포를 위해 다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세속에서 떨어진 생활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뿐이라는 것인가? 가장 위대한 것은 남을 위해 스스로를 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자체는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개발된 재능을 남을 위해 활용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홈서클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 일주일에 한 번쯤 같은 시각에 같은 방에 모여 한 시간가량, 아니면 좀 더 길어도 좋다. 기도부터 시작하여 그대로 명상에 든다. 목적과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장난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영능을 개발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일관성 있는 회합을 거듭할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 같은 일념의 스피릿이 감응하여 필요한 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줄 것이다. 말해 두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남의 눈을 끌 수 있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얌체들과는 상대할 필요 없다. 사용되지 않고 낮잠 자고 있는 귀중한 능력을 끌어내어 동포를 위해, 인류 전체를 위해 유효하게 사용할 것을 목적한 사람들의 모임에는 크게 원조한다.